왼쪽에 보시면 구글 글라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디자인이 조금 많이 접목시킨 그런 형태의 웨어러블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기기니까 이거를 이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글라스를 실제적으로 착용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신다 그러면 조금 얘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구글 글라스는 지금 구글 글라스만 보면 디자인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진짜 내가 착용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주얼리 쪽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웨어러블 디자인으로 나온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을 보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하고 조금 차별성 있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착용을 하고 뭔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디자인이 많이 접목시킨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웨어러블이 실질적으로 차세대 그런 IT 서비스하고 자리매김을 하다 보면 이제 대중적이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굉장히 그 디바이스만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만의 독립적인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그냥 의사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맞춰진 포커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웨어러블은 제가 착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옷이나 아니면 제 팔, 목 이런 곳에다가 아니면 얼굴 그런 쪽에다가 뭔가를 착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스타일이나 나의 그 전체적인 시대의 트렌드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트렌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IT 발전에 대한 부분을 좀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IT 발전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발전이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그 커뮤니케이션이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편지나 아니면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의사소통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삐삐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검색인데요. 검색은 우리는 컴퓨터가 없었을 때,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서점이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소통을 통해서 아니면 학교 이런 곳에서 많이 그런 부분을 정보를 얻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컴퓨터가 발전되면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결제입니다. 결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IT 쪽에서는 이 결제, 보안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크게 되면서 결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제는 현금으로 있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IT 쪽에서는 이제 카드,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가장 많은 그 분야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분야들이 수익이나 이런 매출이나 이런 쪽에서 큰 이득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이 나오면서 5년 정도 됐을 때 이제는 좀 더 다른 어떻게 보면 웨어러블이나 Io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새로운 IT 서비스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막 붐업시키는 그런 붐업이 다시 한번 붐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웨어러블의 현재의 시점인데요. 지금 맨 끝에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즐겨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마라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이용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도 풀코스를 4시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뜨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보면 저런 서비스나 이런 게 활용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고요.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저런 웨어러블이 어떻게 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구글 글라스,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스마트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에서 충분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스마트워치라든지 구글 글라스라든지 이런 형태의 중복된 형태의 뭔가 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웨어러블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에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특정 분야가 아닌 대중적인 분야로
웨어러블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점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발전시키는, 대중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서 조금 변형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웨어러블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서비스들이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장에 대한 준비가 아직은 덜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축소를 시키고 그 다음 고객들한테 단순하게 이 서비스에 대해서 활용을 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고객에 대한 고객이 스스로 행동 패턴들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진짜 노트북을 꺼내서 하는 사람도 조금 있었고요. 근데 요즘 지하철을 타보면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웨어러블도 고객들한테 이렇게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 패턴이 변화되는 그 시점에 지금과 같이 많은 서비스들, 다양한 분야의 카테고리에 맞춰진 서비스들이 발전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고객들한테 그 다음 웨어러블을 차세대 서비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웨어러블에 대한 키워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로 맨 처음에 IT라는 게 왜 생겨나는지 그 키워드 세 개를 가지고 웨어러블을 조금 더 바라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러면 이제 웨어러블에 대한 거시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얼리 분야, 그 다음에 이런 뷰티라든지 이런 패션 분야, 이런 분야에서도 어떻게 보면 웨어러블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웨어러블 어떻게 보면 주얼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한계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시장에 대한 한계성을 웨어러블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폭을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웨어러블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독립적인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나 스마트폰을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 노트북 자체가 이쁘면 되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이쁘면 되지 실질적으로 나랑 연결을 시켜서 뭔가의 뭐란 어떤 특정 디자인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맥북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 특정 스마트 기기 자체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지 사람이랑 접목시켜서 신경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웨어러블은 어떻게 보면 지금 드레스랑 액세서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웨어러블을 걸치고 내가 입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패션이라는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주얼리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쪽을 많은 서비스를 많이 그 아이템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보여드리면요.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루투스 헤드셋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저 밑에 있는 저 팔찌를 본다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메시지 전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알림을 받는다든지 진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저런 게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피부랑 접속을 시켜서 이거를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달을 시켜서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다음에 보여드릴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얼리 쪽에서의 한계죠. 실질적으로 이런 블루투스 귀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센서를 통해서 전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나쁘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새로 시도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게 이벤트성 제품에서 끝날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런 시도 같은 경우는 주얼리에서는 과거에서도 몇 번 했었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있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도 아마 이벤트성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아마 사장되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다시 주얼리 쪽의 시장에서는 또 다른 형태, 웨어러블이 아닌 또 다른 형태에 또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전을 하고 그게 또 이벤트 상품으로 끝나는 이런 형태의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뭐 웨어러블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주얼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만 던지고 끝나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가지 정도 서비스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3가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어떻게 보면 키워드에 맞춰진 제가 IT에 발전된 부분에 대해서 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정보 검색, 그 다음에 결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의 포커스에 좀 맞춰진 형태의 서비스를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스마트폰에 연결돼서 스마트폰에 위주로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형태 그런 웨어러블만의 독립적인 형태로 이 서비스가 지금 만들어지면 어떨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지금 제가 멕시코에 한번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멕시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2가지 핸드폰을 갖고 다닙니다. 한 가지는 무전기를 하나를 갖고 다니고요. 한 가지는 핸드폰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무전기는 무료 통화하니까 편하게 가족이나 연인들끼리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팔찌나 귀걸이 같은 이런 형태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내 여자친구와 내 남자친구와 그 다음에 가족들이랑 같이 그 다음에 내 직장 동료끼리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조금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충분히 나왔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지금 국내는 아니고 해외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어폰을 끼고 관광지나 이런 쪽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회가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라이트한 서비스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먹거리나 팔찌나 귀걸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보안 인증인데요. 보안 인증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마그네틱 복사 가능하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사람이랑 가장 접할 수 있는 그런 귀걸이라든지 팔찌, 목걸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신용카드 내가 여러 가지 비밀번호나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신용카드 보안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어떤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니즈가 있을 텐데요. 그런 쪽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게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네. 저는 좀 마지막에 엔딩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라고 하다가 생각이 든 게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IT, 지금 웨어러블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웨어러블은 어떻게 보면 패션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접목을 안 시키고 발전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IT에서 패션을 접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또 주얼리 쪽에서 IT를 또 접목을 시키는 이런 형태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IT와 주얼리 쪽 이런 패션 쪽이 같이 접목을 시켜서 장기적인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진다 그러면 저희가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차세대 IT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보석 쪽 귀걸이나 이 팔찌를 통해서 이 웨어러블을 입히니까 정말 아름답기도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007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또 상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디바이스와 주얼리 모두 소비자들이 구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된다면 방금의 문제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IT SI 회사를 한 15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IT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IT 회사들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서비스 기능들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훨씬 더 뭐 비용이나 이런 걸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기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라이트하게 가고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접목을 안 시킨다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저렴하게 나올 수 있고요. 주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얼리는 지금 저희 스왈로우스키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한 5만 원대, 그 다음에 한 10만 원대 이런 가격에 이제 포지셔닝을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것에 IT의 기술에 초기에 들어간 비용만 조금 라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더 저렴하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또 올려주셨는지 볼게요. 네, 밑에 또 있네요. 조성환 씨가 올려주셨습니다. 간단한 통신이나 실시간 위치 인식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도 받을 수 있는 중복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독립적으로 가진다도 해도 웨어러블 구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네, 그 마지막에 제가 세 가지 서비스에